매주 목요일에는 진짜 뉴스킹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일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지훈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 있습니다. 밖에 비 와요? 많이 옵니다.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칩니다. 천둥 번개 비 와요? 오늘 오후 5시까지 네. 비 온다고. 큰일 났네. 우리 현장 취재 가야 되는데. 아, 진짜? 우산 속으로 취재를 했. 비 오는 날이 제일 힘든데. 대법원 가십니까? 아니요. 파주. 파주 뭐가 있어? 사실 뭐가 있어? 이재명 후보 경청 그 유세 시작을 해서 거기서 저희가 하는구나.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정치인들의 목소리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평범한 일상을 지내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혀 담지를 못해서 저희 취재 편의점이 직접 민심의 바다로 풍덩. 네, 왜냐하면 선거 때 조회수 걱정된다. 아니 조회수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이런 게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저널리즘 관점에서 그럼.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런 집단지성이 모여야 제대로 된 또 민주국가를 만드는데 내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네. 장윤선을 좋아하는 이유야. 네, 예.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관점 이게 그 뭐지 클릭수 이렇게 네. 낚시질 뭐 이렇게 하는 데가 너무 많은데 그래요? 이런 것 정말 중요해요 정말로. 네. 이런 것들을 하라고 있는 게 저널리즘이고 그 그렇죠. 역할을 지금 장윤선 취재 편의점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조회수 걱정은 된다. 많이들 봐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네. 조회수 걱정하실 것 같아서 광고 좀 소개. 조회수 때문에 이제 광고로 저희가 조금 버텨야 된다 해서 자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에는 여러분들께 타임쿡에서 준비한 감자 옹심이 칼국수. 난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먹어줘야 돼. 너무 오늘 좋아하는데. 진짜 드셔줘야 됩니다. 자 가정의 달 5월 오늘 첫날이죠.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한 그릇. 쫄깃한 옹심이와 칼국수가 가득한 강원도 전통 옹심이 칼국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의 손맛, 감자 옹심이 칼국수와 진한 장맛에 어우러진 장칼국수로 가족의 웃음꽃을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100% 강원도 감자사요. 지금 앞에 우상호 의원 왔다 갔는데 자 강원도 감자를 사용했고요. 수제로 만든 쫄깃한 식감이 있고요. 탱글탱글한 면발, 건강, 영양, 맛 세 박자, 3박자가 모두 갖춰진 웰빙 음식 되겠습니다. 알차게 담아내는 이 한 그릇은 시원하고 담백한 육수에 쫄깃쫄깃한 옹심이와 칼국수가 가득 들어가서 정말 알차고 든든하게 한 끼 드실 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저한테 특별한 거 부탁을 하셨어요. 뭐냐면 요 광고를 강원도 사투리 버전으로 좀 해달라고. 제가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사투리 어떻게 해야 되지? 맛있더래요. 맛있더래요. 북한 좋더래요. 아이가? 이거 북한인가? 아이들에요. 우리 뭐가 뭐더래요? 경상도 버전. 칼국수래요. 네. 자, 옹심이 칼국수 맛나게 먹는 법. 죄송하지만 자, 수도권 버전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800ml. 그러니까 종이컵 5개 정도 부어서 육수 티백 딱 넣고 팔팔 끓이신 다음에 얼린 옹심이를 먼저 넣으시고요. 살짝 기다리신 다음에 야채 칼국수 넣고 불을 살짝 줄인 다음에 5분 푹 그래갖고 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난중에 티백 빼고 김가루와 깨부싱이 넣어서 맛있게 먹으라니 뭐 이렇게 써놨지만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자 옹심이 칼국수 장칼국수 각각 한 팩에 6,000. 이 집은 진짜 싸. 6,900원이고요. 이 몇 인분이야 이거? 그러니까 6팩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도 됩니다. 주문은 네이버에서 타임쿡으로 검색하시거나 0262648819 0262648819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늘 드리는 할인 팁이 있는데요. 타임쿡 스마트 스토어에서 알림받기 하시면 1,000원 할인 쿠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알림받기 하시고 1,000원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품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요. 자 오늘도 드시고 장 시원하게 비워내시고 나와요 푸르릉 소개하겠습니다. 누적 판매량 130만 포에 빛나는 SNS 쾌변 직방 다이어트 대란템 나와요 푸르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 전문 연구진들의 독자적인 배합 기술로 무려 442일간의 연구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그만큼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루 배변 활동 어려우신 분들 참 많으십니다. 저도 좀 그런 편입니다.
스튜디오에만 앉아 있고 막 움직이지 않아서 이제 그러니까요. 현장에 가면 좀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스트레스 너무 많아요. 내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요 두 포면 매일 쾌변으로 장을 시원하게 비워내실 수 있으십니다. 편하게 마시는 타입이어서 높은 흡수율까지 챙겼는데요.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40배 팽창을 해서 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묵은 숙변까지 깔끔하게 밀어내 줍니다. 오직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링크에서만 1+1+1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무려 59% 할인된 특가로 한정판 전용 보트를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서 바로 내가 지금 배가 뿌글뿌글 하시다. 장을 못 비웠다 하시면 바로 취재 편의점에서 나와요 푸르릉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문 폭주가 있어서 품절이 잦기 때문에 재고 서진 전에 빠르게 주문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사장님의 당부 말씀 있었고요. 구매 방법은 저희 유튜브 지금 더보기란에 이벤트가가 적용된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세생활건강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로 장 비움 평생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광고 상품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니 진짜 근데 이 칼국수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지락 칼국수도 있고 그래서 바지락 칼국수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시원하게. 그런데 이 가끔 가다가 이 옹심이 강원도에서 이게 만든 거거든. 장 칼국수도 강원도에서 만들어서 이게 퍼진 거니까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거 넣어서 이제 만드는 건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정말. 진짜 먹고 싶다. 그리고 6,900원이면은 굉장히 싼 거예요. 그러네요. 예. 요새 여기 저희 그 파라곤 1층에 그 칼국수집 있잖아요. 있어요, 밑에. 그 집 떠올랐어. 1,000원. 진짜? 예. 진짜 비싸요. 16,000원이야. 16,000원? 칼국수 하나에. 오 마이 갓. 야, 이거- 그 집 한 끼 먹을 거 이거 3개 살 수 있어. 맞아요. 비 오는 날에는 칼국수입니다. 그러니까.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엔 너무 칼국수. 좋아요. 파전하고 막걸리 좀 갖고 와 있다. 칼국수를 먹게. 그러니까 진짜 먹을 걸 안 줘. 그러니까 먹을 거 안 주고 야, 눈으로만 뭐 고문시키는 게 시켜. 이게 뭐야 이게. 취재 편의점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자, 본격적인 정치 토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더불어민주당 그 중앙선대위가 발표가 됐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11쪽이야. 엄청 많아요. 많어. 네, 굉장히 많은데 정은경 본부장이 결합할 거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가장 왜냐하면 눈에 띄던 인사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늘 그 어제도 그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리고 기자들 취재 잘 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암만 전화드려도 문자 보내도 이제 답변이 없으신데. 자, 일단 이 중앙선대위 구성 정치평론가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이제 복잡하게 뭐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러니까 잘 되는 지방과 안 되는 집안의 이제 전형적인 이거는 차이다. 예전에도 민주당도 안 됐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집안의 특징이 뭐냐면요. 일단은 자기들끼리 잘게 쪼개서 싸웁니다. 그래서 누가 배신자네, 누가 배신자가 아니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싸우거든요. 배신자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그 집안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국힘이 딱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네. 뭐 그런 상황이고 잘 되는 집안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먹을 게 많은 거예요. 예, 먹을 게 많다라는 거는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어떤 레인보우 색채를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께서는 너무 많이 영입해서 민주당의 색깔이 옅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중심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용기가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거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번 대선이 너무 많이 싱거울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 두 사람으로 만약 좁혀진다면 또 6대4나 5.5대 4.5가 될 수밖에 없는 선거 구도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은 잡는 건데 아마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하는 건데. 대선은 우주의 모든 기운을 모아야 된다. 그래도 이제 이길 똥 말똥이다. 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데 지금 그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유리한 상황이긴 한데 또 시간이 흘러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모아야 돼. 또 한편으로는 말한 것처럼 잡탕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런 말씀은 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용을 하고 나중에 안 쓰면 돼요. 잡탕이 될 리는 없어요. 이용을 해요. 이렇게 선거할 때는. 저는 얘기할 수 있죠. 저는 뭐 관계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게 안 맞으면 그 사람한테는 뭐 자리를 줄 것처럼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선거할 때는. 그렇지만 내각이 들었을 때는 아 이거 좀 국민들 반대가 크다. 인사 검증을 통과 못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 쓰면 그만이니까 네. 그것까지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대선의 모든 게 포인트가 맞춰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 박병께서 너무 냉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아니 저는 근데 그거를 그렇게 그 걱정할 거 없어요. 네. 아니 누군 들었대 홍준표 온다는데 받아줘도 돼요. 안 쓰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뭐 네. 제가 말하는 거 꼭 뭐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돼서 이제 권력을 잡으면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자리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안배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인재들이 몰린다라는 건데 제가 뭐 이래저래 밖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이 캠프에 들어가고 싶어서 한 10만 명 줄 섰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진짜 그 네. 얘기를 제가 한 달 전부터 들었어요. 나도 좀 껴주라. 그러니까 나도 좀 어떻게 해서든 네. 여기 캠프에 현역 들어가려고. 도서관 자리가 다 없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지역위원장 너희들은 못 들어온다 이 정도예요. 그리고 지금 그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기사도 났잖아요. 네. 야 중앙 올라오지 말고 지역에서 너희 선거운동에서 지난번 대선보다 만약에 득표율 떨어지면은 너희 네. 책임 물을 거야. 이런 것까지 했으니까 지금 각자 뛰어라. 지역에서는 네. 의원들은 지금 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의 그 명단을 보면서 지방선거가 보인다. 아 지방선거 사람 짜놓은 거예요. 네. 그냥 그 사람이 네. 광역자치단체장 그거 안 느낌 아니에요? 저와 똑같은 생각 그러니까 하셨네요. 지방선거가 보인다. 일단 서울 김민석, 전현희, 박주민 예, 세 명이 공동위원장입니다. 예비로 갑니다. 네. 경기도 조정식, 정성호 네.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누가 좀 어떻게 애매하고. 네. 그다음에 경기 북부 강원 김병주, 경기 남부 이현주, 인천 박찬대, 강원 우상호 이광재. 야 둘이네. 후보 둘이 나왔네. 네. 그리고 충청 이인영 의원이 구로긴 한데 충북인가 그렇죠? 충주예요 고향이. 충북이에요. 그래서 충북. 예. 그 하방 그 지역으로 가라라는 하방 압력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충청도 맡았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충북. 예. 그다음에 충남은 박범계 대전. 대전 사람이죠. 그다음에 이것도 되게 특이해요. 한준호 의원은 고향이 지역구예요. 네. 전북을 맡았습니다. 전북을. 자신 네. 고향이 아마 전북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광주 전남은 박지원, 정청래입니다. 야, 세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박지원- 정청래 의원은 고향이 또 제가 알기로는 금산이에요. 그렇죠. 대전 옆에 있는 금산. 인산 많이 나는 그 맞아요. 금산. 근데 여기를 맡겼다. 부산은 김영춘. 부산시장 출마했다가 떨어진 떨어졌고. 분이죠. 네. 어제 진짜 100만 년 만에 만났어요. 제가 그때 부산시장 선거할 때 제가 그 현장 취재했었거든요. 진짜 100만 년 만에 만나가지고 와 추억의 정치인들이 어제 분위기는 진짜 무슨 그 레드 카펫만 없었지 아카데미상 수상 아니 진짜 다 오셨어요. 스타 정치인들이 다 오셨어요. 왔어요. 네. 그래서 그랬죠. 그다음에 울산 경남은 민홍철 이현주 2개 맡았습니다. 김해 출신 그다음에 삼섬 의원. 대구 경북 서영교 이재정 아시는 것처럼 뭐 서영교 이재정은 의원은 중랑 대구고요. 이재정 의원은 대구 출신이잖아요. 저희 대학 출신 경북대학 그러니까 출신. 경북대 네. 출신이고 후배예요, 선배예요. 아니, 동기입니다. 친구입니다. 아 친구구나. 예. 그다음에 제주도는 위성군. 이 지역을 딱 보니까 참 재밌죠.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서 성과를 누가 어떻게 내느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캠페인 자체가 보험회사식이더라고. 그래서 숫자 요거 숫자 중요해. 요 얘기 좀 하고 싶은 네. 게 지난 선거를 봐야 돼요. 지난 선거 사실 0.73% 차이로 떨어졌는데 그때 좀 태업 아닌 태업했던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도 아직까지 있고요. 그렇죠. 예. 아마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난 대선, 이번 대선 그리고 자기 지역구에 예를 들어서 내가 받은 총선의 득표율 그 세 개를 비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그런 얘기 벌써 하거든요. 네. 내가 지역구 의원이면 예컨대 내가 이제 뭐 경기 뭐 오산이나 안성이다. 그러면 내 득표율은 이거였는데 대선 득표율은 떨어진다. 이러면 감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음. 지금 마찬가지로 지역 선대위원장이 뽑아놨잖아요. 네. 이분들은 그 가점 아마 앞으로 지방선거가 내년에 이제 있으니까 바로 있으니까 요거에 따라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런 얘기 좀 제가 우주의 기운 계속 얘기하는데 대충 이긴다 해가 대충 하는 선거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써야 돼요. 예. 그러니까 거기 가서 예컨대 김부겸입니다. 김부겸 그럼 대구에서 못 캡니다. 가서 표 받아 오라는 거예요. 네. 예컨대 지난 대선에 대구가 20 초반인가 10몇 분 이랬거든요. 이번에 30 받았다. 김부겸이 받아온 거 아닙니까? 그만큼 플러스 알파라는 거거든요. 네.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우주의 기운을 모아라. 네. 아니 이번에 대단히 전략적인 선대위를 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지난 대선에서 현역들이 거의 안 뛰었다 이런 평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어쨌든 현역들이 그리고 국회의원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져서 동네마다 이거 붐업을 좀 해라 이제 이런 메시지가 강력하게 돼 있고 이 결과에 따라서 지방선거 출전 티켓이 결정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짧게만 얘기할게요. 결국 지선거도 되는 거예요. 자기 선거 부여가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합친 거예요. 그러네. 이 사람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출마 예정자들이거든요. 네. 거기 가서 내가 이거 활동하면서 이재명 찍어달라 하지만 민주당 찍어달라 하지만 네. 내 선거도 되는 걸 노리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표 시절에 그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대선에서 낙선을 한 게 오히려 큰 도움이 됐다. 지난 2022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되면은 윤석열 꼴 나는 거예요. 사실 윤석열의 정치를 굉장히 우습게 봤잖아요. 네. 자기가 그치. 정치 검찰총장 그만두고 1년 만에 이제 후보에서 대통령까지 되면서 이 정치를 우습게 봤는데 그때 사실은 2022년에 실패해서 이제 교훈을 좀 많이 얻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당내 경선이 너무 치열하고 네거티브가 치열해서 당이 좀 이렇게 갈라지고 그러면서 또 잘 이제 원팀이 안 돼서 이렇게 선거운동도 좀 안 한 사람들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또 하나가 이제 뭐 요 댓글에도 있는데 지방선거 결과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벌써 예, 아니 뭐 저는 사실 대선은 끝났다고 보고 아마 2007년 비슷하게 날 거예요. 그때가 역대 48대 26으로 22% 포인트 차 났거든요. 저는 18에서 20% 포인트 차 정도 날 것 같아요. 이번 대선에서 예, 예. 와.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네. 뭐 나중에 한번 보시죠. 대선 이후에 1년 안에 치러진 선거는요. 대선에서 이긴 정당이 진 적이 없어요. 질 맞아요. 수가 없어요. 질 네, 수도 질 없고 수도 크게 이겨요. 크게. 크게. 이게 대표적인 게 2007년 대선 이명박이 이긴 다음에 2008년 총선이 네. 4개월 만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민주당이 300석 중에 81석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보수 다 합치면은 자민련까지 200석이 넘었어요. 그리고 2017년 대선 이후에 2018년 지방선거가 1년 정도 뭐 1년은 조금 넘긴 했지만 거의 1년이었거든요. 네. 그때 저기가 대구하고 경북 빼놓고 지자체장 다 가져갔어요. 심지어 강남구청장까지 가지고 서울에는 서초구청장 한 명 조은희 한 명 빼놓고는 25개 중에 24개를 다 가져갔어요. 민주당이 민주당이 예, 그러니까. 예, 그때는 그러니까 그 기세라는 게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연전 연승 아니면 연전 연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상승 곡선에 민주당이 들어왔고 그 하락 곡선에 국힘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제 지금 상황은 뭐냐면 특히 이번 선거는 너무나 그 내란 때문에 느닷없이 대선을 치르게 된 거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위로도 좀 필요한 대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를 물론 말씀 주신 대로 아주 치열하게 민주당이나 전략을 제대로 짜서 뛰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축제 같은 대선이어야 된다. 국민들이 좀 위로받는 선거여야 그렇죠. 된다. 그리고 그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을 다 좀 털어내놓고 그때 우리 죽을 뻔했어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즐겁고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가 발현되는 그런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떡하냐? 이게 난감해요. 이게 사실은 내일 오늘 한덕수 사의를 이제 그러니까. 한다고 예. 내일 정말 이제 출마 선언하고 그리고 모레 맞죠? 제가 날짜 계산이 좀 안 되고 있는데 토요일 날 지금 그거 하도록 돼 있어요. 네. 저기 이제 발표 납니다. 5월 3일. 예. 이게 너무나 변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이 조금 불리해 보이는데 김문수에 비해서는 과연 어떻게 지금 한덕수가 좀 나온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 본선도 사실 좀 달리 좀 봐야 될 것 같고 한덕수 나오는 게 지금은 거의 상수화돼 있는데 결국은 끝까지 나올 수 있는지는 저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네. 나올 것 같긴 한데 중간에 한동훈이 되냐 김문수가 되냐의 변수도 있고 김문수가 저렇게 갑자기 국정이 어디요? 이렇게 막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작가님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왜 그러냐면 대선 후보는 당 대표가 되는 겁니다. 예. 룰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김문수가 쑥부리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한덕수가 아주 굳건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이상은 중간에 뭔가 끝까지 안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성 지금은 상수로 되고 있지만 본인의 뜻이라는 게 결국 간절될 수 있는지 이거가 저는 안개 속이다. 국민의힘은 네. 3명이 지금 남아 있긴 한데 매우 안개 속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걸 뭐 한들 예. 저는 뭐 한덕수 말씀하셨으니까 한덕수는 완주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완주 못한다. 저랑 똑같은 생각이시네요.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하지만 완주 네.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뭐 김문수를 너무 호구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제발. 사람들이 제 말이요. 근데 일단 후보가 되면은요 어. 당무 우선권이 생겨요. 어. 모든 판단은 후보가 내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단일화를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단일화를 하는 조건들의 그 세부 사항을 가지고 유리하게 네. 하려는 거고 결국은 5월 11일 이제 후보 데드라인이잖아요. 등록 네. 데드라인. 이 이후로 시간이 갈수록 이 5월 10일에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아예 시간을 넘겨버리면은요 한덕수는 완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지금 그 국힘 내부에서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다. 한덕수를 띄우려는 사람은 한덕수가 그러면 무소속으로 100억 이상 드는데 그 네. 돈은 물론 자기가 15% 이상 받으면 나중에 돌려받겠지만 그 네. 돈은 지금 어디서 펀딩을 해가지고 완주를 해가지고 이거 할 그런 깜냥이 됩니까? 한덕수가?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네. 국힘이 지금 일부 의원들이 꽃가만 태워주니까 나오는 건데 네. 저는 김문수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지금은 친윤들이 한동훈 터부가 너무 심해가지고 네. 한동훈이 잡으면은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지금 쫙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네. 김문수가 되는데 김문수가 바로 단일화 안 들어간다. 이 얘기만 하고 네, 말만 하고 말만 하고 이제 뭐 룰 얘기해야 돼요. 김덕수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뭐 에이 말이 그렇죠. 세일즈는 그렇게 하지만은 너무 이분도 정치를 얼마나 그렇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네. 바로 국정 얘기 나옵니다. 네. 보십시오. 그거는 그거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솔직히 어떻게 되든 솔직히 관심은 없어요. 맞아요. 관심은 없는데 저는 이제 정치평론가니까 직업적으로 관심 갖는 거고 그 원칙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최악이다. 진짜 정말 최악의. 그러니까 제가 정규제주필 예전에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분 얘기 이제 듣는 것 중에 진짜 공감하는 게 있어요. 국힘은 해체해야 합니다. 국힘은 정당이 아니에요. 네. 해체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저도 한 뭐 25년 뭐 이 정도 이제 정치를 봤잖아요. 네. 기자가 되고 나서 그 뭐 평론가로서 이런 경선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듣도 보도 못한 정치가 일어나고 있다. 네. 아니 당 대표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나서가지고 자기 당에서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덕수를 지금 막 띄우고 있어요. 뭐 지금 뭐 정대철한 현정회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우와.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당 정치에 대한 맞아요. 모독이고요. 맞아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정당 정치가 왜 중요하냐면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검증이라는 거를 국민들이 다 제대로 할 수 없고 또 분위기에 또 휩쓸릴 때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 그러니까 정당에서 제대로 자기네의 가치와 어떤 민주주의적 원칙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잘 걸르라고 있는 게 정당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을 경선을 통해서 본선으로 하죠. 근데 이 보수 정당은요, 보수 정당이 아니라 용병 정당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용병을 맞아. 성공한 적도 있고 실패한 적도 있지만은 뭐 정운찬도 띄워보려고 해, 김항식도 띄워보려고 해, 반기문 띄워보려고 해. 옛날 황교안 영입했다가 맞아. 망했어. 지금 윤석열 했다가 한번 망했어. 성공했어. 그리고 한덕수 또 하려고 끊임없이 이익만 자기들 양지만 찾는 거거든요. 이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보수에서도 그런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해체되고 다시 재건축을 하는 게 낫겠다. 이 정당은. 이게 그러니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국민의힘은 이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OX 이렇게 뚜루뚜루 가는 게 있는데 항상 나쁜 선택만 된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네. 지금은 더 최악에 와 있는 네. 거고. 실제로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해당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지도부가 우리 단일화 할 건데 뽑으는 지금 경선 최 막바지 왔는데 이런 정당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네. 그래서 근데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제껏 예측 그대로 최악의 예측들을 계속 했잖아요. 뭐 한덕수로 가려고 저러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어디 될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은 결과론적으로는 최악의 결론을 지금 계속 내고 있다. 선거하고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익 아마 당권 이런 것 때문에 한동훈이 막으려고 저러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한동훈이 그래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만 안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 조금 불안하니까 한덕수까지 불러가지고 지금 그 주축들 친윤들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당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겨레가 단독했어요. 국민의힘 한덕수와 단일화 여론조사 준비 끝.
휴대폰 안심번호도 다 받아놨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도부가 나서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 헌정 회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뭐예요, 그게? 그거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정당으로서의 존재 이유 아닌 자체가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 같은 사람이 네. 조직부총장인데 나서서 이거 왜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자당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데 전혀 아나무인이다. 예, 이런 상황이다. 이게 이렇게 될 정도면 사실은 저거 지금 뭐 안심번호 받았다고 하긴 하지만 지도부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문수나 한동훈이나 저거 다 룰 바꿔버리든지 룰 세팅을 다르게 한다든지 늦게 해버리면 뭐 어떡할 건데요. 바꿉니다. 김문수가 뭐 울지문덕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러지. 김문덕이 뭐 김덕순가 뭐 김덕수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해주는 소리인 거고요. 네. 자기도 여기까지 왔는데 왜 네. 돈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겠죠. 아닙니다. 김문수를 뭘로 봅니까? 네. 국적이 어디요? 어디요? 나 도지사요. 당신 뭐요? 나 김문수요. 감독성명을 대보라니까. 김문수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네. 뭐 호구로 봅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호구가 아니다. 아니다. 뭘로 완주는 봅니까? 김문수가 한다. 예. 김문수 한다. 네. 김문수 뭘로 보노?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파면된 대통령인데 지금까지도 윤석열 파워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어제 드디어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로비스타? 그러니까 윤석열 그러니까 검찰 수사 일단 정치권에서의 윤석열 파워라기보다는 약간 서로 공생관계 같은 것 같아요. 이미 그러니까 친윤들 같은 경우에도 뭐 더 이상 이제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으니까 윤석열을 언제든지 버릴 수는 있지만은 지금 네. 약간 이용해 먹는 약간 그 정도 거리 두면서 이용해 먹는 것 같고 이게 저는 남부지검에서 지금 그 압수수색은 남부지검에서 그쵸. 한 예.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심우정이나 예를 들면 박성재나 이런 사람들의 의중이라고 보진 않아요. 저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남부지검이 건진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를 한 거는 이미 네. 한참 전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돈 받은 거 가지고 이미 걸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수사를 확대하려고 한 건데 간을 본 거는 맞죠. 간을 본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검찰이 갑자기 수도부가 대검 네. 수뇌부가 쫙 이렇게 줄을 섰다라고 보진 않고 다만 남부지검에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막을 수는 없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은 이 남부지검 쪽이 그러니까 좀 라인이 다르다 그러니까 네, 한동훈 라인이다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또 막 정치권에서 돌았어요. 네. 뭐 그거는 아니, 제가 근데 확인한 건 아니고. 저도 그 검찰 오래 한 출입 저도 기자한테 들었어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신흥석 검사장이 원래는 친윤 라인 맞대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한동훈과 사실상 그 상당히 관계가 좋았던 검사는 맞는데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채널 A 사건 등등 이 과정에서 그 기자 표현에 따르면 상당히 좀 그 실망한 그리고 약간 팽 비슷한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윤석열 사단이기는 했으나 지금은 아니다. 그런 사람이 많죠. 지금은 아니다. 이원석, 송경호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이원석, 송경호 네. 같은 케이스 완전히 뭐 최측근들인데 네. 완전히 멀어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수사 때문에. 맞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남부지검장도 비슷한데 예. 하나 딱 눈에 띄는 건 심우정의 통제력이 상실됐다는 그렇죠. 거예요. 더 이상 맞아요. 통제 못하는 거고 그 시장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즉시항고 포기 때부터입니다. 즉시항고 포기 때. 말은 안 했지만 많은 네. 검사들이 좀 죄송해요. 쟤 왜 저래? 이렇게 네. 하면서 그때부터 아마 심우정의 얼굴이 좀 안 나와요. 본인 딸 문제도 있지만 그걸 그렇죠. 떠나가지고 본인의 어떤 통제력이나 지휘력이 떨어졌고 저는 요 맥락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한 것도 그냥 툭 튀어나온 걸로 보거든요. 그 남부 네. 전주지검에서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검찰총장 필요 없다 대검 우리가 알아서 한다. 꼭 영장 받아오면 돼요 판사한테 누가 보고 안 하면 그만이에요. 네. 받아와서 영장 받으면 영장 집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는 거고 앞으로 좀 예상될 수 있는 거는 각기 전투가 일어날 것 같아요. 검찰 내부에서 대검의 큰 반부패부나 네. 특수부 여기서 지검들 다 통제를 옛날에 했다면 아니면 또 그 위에는 민정수석이 있었죠. 예전에 네네. 지금 김주현이 같은 네. 그게 있다면 지금은 그게 상실돼가지고 통제력이 상실돼서 남부지검 비롯해서 각계로 모든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네. 상황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검찰에서 이제 특정 피의자를 소환을 할 때 이거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조사하기도 해요. 근데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태균 게이트에도 걸려 있고, 그렇죠. 건진 게이트에도 걸려 있고,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게 지금 또 따로 지금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서울 고검이고,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네. 이게 그래서 이게 검찰이 보통은 이게 뭐 이제 검찰총장이나 네. 지휘부의 영빨이 먹힐 때는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몰아줘가지고 여기에서 다 해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따로 다 소환할 것 같아요. 예, 따로 따로.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사실상 춘추전국 시대 같아. 통제력이 상실됐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지검은 없습니다. 창원지검대로, 중앙지검 전주지검 명태균 야, 사건은 이랬- 명태균 이랬을 것 사건대로. 같아요. 야 갑자기 문제는 왜 기소하냐 이랬을 것 예, 같아요. 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통제력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 그러니까 전주지검 엉망진창이네. 엉망진창이라고 네. 보면 그러니까 각자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 각자 생각이 다른 거고 전주지검에서 한 거는 거기 이제 그 전주지검장이 박영진이라고 네. 예, 검사인데 그 범정했어요. 그 직전에 범정. 대검 이제 범죄 정보 이원석의 범정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 이원석의 이제 범정이었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정권 색깔이 너무 센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저쪽 그러니까 민주당 쪽으로 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를 매조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기소를 한 건데 아마 그 좀 후폭풍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벗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를 막 검찰이 막 일사불란하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지금 얘기했던 지검마다 각자 행동하는 모양새고요. 박영진 검사장 같은 경우는 정청래 법사위 와가지고 엄청 혼났습니다. 재산 신고 제대로 안 했다 이래가지고 우기다가 네. 엄청 혼났거든요. 그때 아마 모멸감도 아마 많이 느꼈을 거고 어쨌든 조사는 계속 진행됐던 거. 네. 이상직 그 뇌물 사건, 사위 사건 네. 그거를 결국은 정권 바뀌기 전에 해고 가야 되니까 기소를 한 거고 아마 이 과정에서 심우정이나 윗사람하고 네. 거의 저는 얘기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입장에서는 굳이 기소할 이유도 없는 거 타이밍상 네. 뭐 유리할 게 전혀 없거든요. 검찰 입장에서. 그렇군요. 자, 그런데 어제 그 김건희 압수수색을 했는데 나온 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지금 뭐 금고도 텅텅 비어 있었고 뭐 휴대폰 하나 가져가고 PC도 못 찾았다는 거잖아요. 목걸이는 찾았나? 못 찾은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압수수색하면 네. 영장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아마 요거는 그 전성배 건진의 참고인으로 관계자 영장을 받아서 왔을 거예요. 그 받아오면 딱 그걸 들고 그 비슷한 걸 찾아가야 돼요. 네. 쑥 가가지고 아무거나 쓱 들고 오면 안 돼요. 절도야.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네. 아마도 건진하고 관련된 걸 찾아야 되는데 네. 최종 목적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휴대전화예요. 휴대전화. 그러니까 통상 가면 다른 것들은 많이 감추기도 하고 휴대전화는 바꿨겠지만 그래도 직전까지 갖고 있었던 건 있잖아요. 그쵸. 네. 통화도 있을 거고. 네. 요 휴대전화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네. 디올백을 있다고 받아올 수도 없어요. 그 디올백 사건이 아니에요. 네. 건진 사건이거든요. 아. 야, 이 디올백 있네. 이거 네. 이러면 안 돼요. 그래도 못 가져가. 못 가져. 근데 디올백을 건진한테 받았다 싶으면 갖고 올 수 있어.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특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 갖고 올 수 있는 게 휴대전화하고 아마 PC하고 네. 일정 부분밖에 없다고 네, 하거든요. 네, 네. 없겠죠. 뭐 현금 같은 게 있으면 다행히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근데 그게 없으니까 못 가져온 것 같아요. 검찰이 네. 압수수색 영장에 뭐라고 써 했냐면은 네. 건진 거. 전성배가 김건희에게 그라프 목걸이, 영국의 그 그라프 목걸이, 예. 샤넬백 임삼주를 주면서 청탁을 했다. 그거 찾으러 가야 임삼주는 돼요. 뭐야? 임삼주는 윤석열 어딨어? 배를 가지고 갈 수 없잖아. 배는 안 된다고. 배는 못 가져가. 샤넬백, 그러니까 샤넬백. 디올백 말고 샤넬백이 샤넬백을 있구나.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 물론 이거는 이제 김건희 쪽에서는 이런 거 받은 거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 검찰이 보기에는 샤넬백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네. 윤 씨가 지금 그 본부장이 이렇게 줬다라는 거니까 그냥 그래프 먹고 근데 바보가 아니니까 다 치웠겠지. 뭐 어디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있는데 요거는 어쨌든 뚝이 무너졌다. 왜냐하면은 네. 김건희, 윤석열 뭐 둘을 합쳐가지고 압수수색을 받은 게 이들 인생에 처음이에요. 그렇게 범죄 혐의가 많은데 네. 지금까지는 검찰 뭐 뒤에 뒷배 이용해가지고 한 번도 다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이게 뚝이 한번 무너지면은요, 그 다음에는 금기가 맞아요. 없어져. 이제 맞아요. 다 이놈 저놈 이제 다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 저놈 다칠 네. 거예요. 오히려 대통령실에 있으면 그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가지고 보안 시설이니까 못 들어게 막을 수 있었는데 그쵸. 아크로비스탄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막 들어갈 수 있는 네. 거고요. 이제는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검찰총장이나 뭐 민정수석이나 이렇게 다 알고 있으니까 다 막혀 있는데 우리도 놀랐고 아마 본인들이 제일 놀랐을 것 같습니다. 현타 왔을까? 아마
누가 알았습니까? 네. 남부지검이 쳐들어갈지. 그러니까. 쳐들어간 거잖아요, 네. 사실은. 7시간 40분을 압수수색했다는 그렇죠. 뭐 거잖아요. 막을 방법도 없어요. 네. 영장 들고 왔으니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모멸감, 상당히 놀랐을 거고 사실은 소환하기 위해서 이거 가져간 거예요. 그거 가서 뭘 찾겠습니까? 아니 근데 왜 윤석열 휴대폰을 안 가져갔을까? 그게 참고인 아니니까. 참고인 아니니까. 김건희가 참고인. 김건희. 이건 목걸이 지금 그걸로 목걸이, 보는 건데 그거니까. 이거는 금방 확대돼요. 어차피 예, 김건희 경제 이제 공동체인데. 그러니까 네. 김건희가 지금 참고인이지만 피의자 전환되고 그쵸. 그러면 다시 윤석열도 참고인으로 부르다가 이제 맞아요. 피의자 전환되고 요 순서로 이제 검찰이 그 휴대전화가 계속 바꾸긴 바꿨다고 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의외로는 이런 걸 느꼈었어요. 음. 검찰 고위직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좌로 뇌물을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계좌로 깔끔하게. 그래서 계좌가 털릴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검찰 거예요. 고위직이? 그래서 그분 구속됐던 거 했어요. 야 요새는 뇌물을 계좌로 받아. 지금은 안 받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 받죠. 어. 옛날에 내가 수사받을 일은 없다라고 없으니까.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야, 내 중국에 갔더니 어. 그 저기 그 뭐야 동안. 노숙인들이 알리페이로 위챗으로 받더라고. 예, 그 이후에 충격이다 충격 그러니까 진짜. 그런- 뇌물을 계좌로 받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심을 했을 것 같고 아. 전화기를 굳이 안 바뀌었어. 그냥 지금도 중요해요. 계속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나올 수 보리밥집 어디로 갈 거야? 나올 겁니다. 예. 그 특히 그 증거는 차고 유력한 넘친다. 인사들하고 통화했는 것들, 그렇겠죠. 자기 구명할 때 예. 그거 다 나오지 않을까요? 그 그러니까. 보리밥집 뭐 잠깐 딴 얘기하면은 보리밥집에 간 게 정말 단순히 밥만 먹으러 간 거냐? 그 판교 근처잖아요. 그쵸. 거기가 예. 거기에 정보사 안가가 있어요. 맞다. 예, 정보사. 정보사 안가가 있어서 예. 다른 이유로 갔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오. 예. 아니 근데 파면된 대통령이 안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뭐, 안 되죠. 모르겠죠. 근데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뭔가를 숨겨놔야 될 때 거기를 이용하려고 뭐 타진을 해봤다든지 뭐 이거는 다 상상력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저는 진짜 보리밥 먹으려고 판교까지 갔을까? 나는 일부러 네. 사진 찍힌 것 같은 느낌도 저는 들었어. 그냥 저희 동네거든요. 예. 아는 보리밥집. 알죠. 아는 잘하는 맛집입니다. 맛집이야. 제가 제 느낌이에요. 개인적 네. 느낌이니까. 네. 저도 한 서너 번 갔는데 네. 저희 동네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치는 먹고 채도 음. 맛집 하나는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 그 생각이 진짜 저는 얼핏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지? 찾아내는 이까지 와가지고 말이야. 서초동에서 멀리까지 와서 그걸 먹으러 가? 그 많은 동네에서 그걸 먹으러 가? 그러니까. 기가 막히네 이 인간. 그런 능력으로 정치를 했어라. 얘. 그러니까 그런 능력으로 정말 그런 감각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어야지. 진짜 엉망진창 나라 만들어 놓고 저는 재밌는 대목이 하나 있었어요. 어제 JTBC 뉴스 듣다가 제가 깜짝 놀랐는데 김계리 변호사가 어제 압수수색 현장에 참관하는 그 변호사로 갔는데 그 이번 압수수색 어떻게 보냐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욕설로 답을 하면 이게 나의 답변이다. 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은 이미 그 뭐지 유튜버랑 그러니까. 통화하는데 이미 찰지게 욕하는 게 이미 그러니까 엄마 아니야? 아니 거기 개몽되신 분 아니야? 또 욕을 개몽당했어. 야 이 개, 야 이 섹스야. 이거 윤석열이 맨날 욕하고도 그러잖아. 네.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진짜. 그러니까 그 욕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누가 이렇게 전화하면서 욕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 변호사인데 하여튼 뭐 대단 욕을 잘하시고 네. 대단한 욕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욕쟁이 할머니는 들어봤어도 욕쟁이 변호사는 처음 들어보는 것 처음 같아. 봐요. 저도 욕을 하긴 하는데 저는 방송에서 이제 설정을 하는 거지 그 욕을 그러니까, 누구 그렇게 대놓고 대놓고 사람한테 욕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있습니까? 우리 그 박지훈 변호사님 굉장히 공손하십니다. 저는 설정을 하는데. 어쨌든 김계리 변호사는 어제 압수수색을 대통령 망신주기다 이렇게 규정을 본인 스스로 했어요. 그러나 국민들은 궁금한 게 너무 많다. 그 집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다 숨겼는지 이거 좀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이제 다 들어갈 겁니다. 경찰까지 들어갈 겁니다. 경찰도 할 게 많죠. 아니 제 가져갈 얘기는 겁니다. 예. 뭐 최은순 일가 오빠네 집, 뭐 요양원도 문제되고 요양원도 많지 문제되고. 않을까? 요양원 진짜 심각하더라. 썩은 과일 주고 네, 뭐 바나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프다고 계속했는데 방치했다가 사람 죽고 그렇죠. 지금 와. 사실상 그거는 그 무슨 범죄죠?
그냥 범죄됩니다. 범죄 무슨 범죄 될 치사? 것 같아요. 예. 예. 뭐 가혹행위 치사 같은 그렇죠. 것들. 그러니까요. 상해치사, 예. 뭐 가실치사, 예. 무슨 엄청난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완전히 옛날에 PD 수첩 추정 60분에서 보던 그런 나쁜 요양원의 전형처럼 보여. 그러니까 80년대 이후에 그런 거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관이 다 봐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누구네 집에서 하는 건지 아니까 감사조차도 제대로 안 아니 된 거 아닙니까? 2019년, 2023년에 신고가 들어갔는데 뭉갰잖아요. 네. 네. 두 번을 뭉갰어. 그러니까 네. 그때 검찰에 있을 때랑 유력 대선 후보일 때 그때인데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이 우리가 확인해야 될 무슨 적폐라는 표현은 옳지 않고 이 내란범들의 잘못된 부패 스캔들은 꼼꼼하게 다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 우리 김준일 평론가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지금 한덕수 대행의 관건 선거 문제가 심각한데 그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트럼프 100일 성과 브리핑하면서 한국 정부가 대선 전에 무역 협상 틀 마련을 원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드러내놓고 한덕수 선거용으로 관세 협상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덕수가 그런 걸 원한다라는 뭐 얘기들은 있었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는 게 언론 플레이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오히려 지금 이번에 분기에 마이너스 0.3% 포인트 네. 역성장해가지고 난리 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게 있으니까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걸로 스콧 베센트가 약간 언론 플레이했을 수도 있고 사실은 지금 그 제가 관가 쪽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상목하고 한덕수하고 입장이 좀 다르대요. 아, 예. 그렇구나. 예,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한덕수는 그렇게 체근을 했을 수가 있는데 최상목은 약간 거리를 두는 이런 상황이고 이제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야. 이제 그러네. 권한대행이야. 알겠습니다. 그게 좀 달라요. 살짝 예.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거.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박주민 박주민이요? 지금 카톡으로 박주민 의원이 오고 여기서 박주민 변호사 이거 제가 헷갈렸는데, 자, 박주민 변호사께서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살짝 조금 어수선하지만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파주에서 여러분들 현장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떠나지 마시고 취재 편의점 함께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